안녕하세요. 기억력 지키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발전해요.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가물의 단비. 절실히 필요한 때 딱 맞게 도움이 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가뭄에 내리는 비처럼 간절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취업난 중 취업 소식이나 자금난 중 투자 유치 소식을 들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물의 단비. 절실히 필요한 때 딱 맞게 도움이 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가뭄에 내리는 비처럼 간절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취업난 중 취업 소식이나 자금난 중 투자 유치 소식을 들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물의 단비. 절실히 필요한 때 딱 맞게 도움이 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가뭄에 내리는 비처럼 간절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취업난 중 취업 소식이나 자금난 중 투자 유치 소식을 들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보다 배꼽이 크다. 본래 목적보다 부수적인 요소가 더 커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 부대 비용이 본 예산을 초과하거나 웨딩 촬영비가 결혼식 비용보다 많이 드는 경우처럼 우선순위가 뒤바뀐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아이보다 배꼽이 크다. 본래 목적보다 부수적인 요소가 더 커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 부대 비용이 본 예산을 초과하거나 웨딩 촬영비가 결혼식 비용보다 많이 드는 경우처럼 우선순위가 뒤바뀐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아이보다 배꼽이 크다. 본래 목적보다 부수적인 요소가 더 커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 부대 비용이 본 예산을 초과하거나 웨딩 촬영비가 결혼식 비용보다 많이 드는 경우처럼 우선순위가 뒤바뀐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제것 주고 뺨 맞는다. 선의로 도움을 주고도 오히려 피해를 당함을 의미합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배은망덕한 대우를 받는 억울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제것 주고 뺨 맞는다. 선의로 도움을 주고도 오히려 피해를 당함을 의미합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배은망덕한 대우를 받는 억울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제것 주고 뺨 맞는다. 선의로 도움을 주고도 오히려 피해를 당함을 의미합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배은망덕한 대우를 받는 억울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다. 진행 중이던 일이나 대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감을 의미합니다. 회의나 토론에서 본래 주제에서 벗어나 딴 이야기로 흘러갈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다. 진행 중이던 일이나 대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감을 의미합니다. 회의나 토론에서 본래 주제에서 벗어나 딴 이야기로 흘러갈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다. 진행 중이던 일이나 대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감을 의미합니다. 회의나 토론에서 본래 주제에서 벗어나 딴 이야기로 흘러갈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질의 고춧가루. 서로 상극이 되어 악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궁합이 맞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팀 구성이나 사업 파트너십에서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결합시키지 말아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질의 고춧가루. 서로 상극이 되어 악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궁합이 맞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팀 구성이나 사업 파트너십에서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결합시키지 말아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질의 고춧가루. 서로 상극이 되어 악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궁합이 맞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팀 구성이나 사업 파트너십에서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결합시키지 말아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일 안새색시도 웃을 일. 누구라도 웃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스운 일을 의미합니다.
결혼 초기의 새색 씨도 예의상 웃음을 참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정말 황당하거나 어이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웃음거리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3일 안 새색 씨도 웃을 일. 누구라도 웃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스운 일을 의미합니다. 결혼 초기의 새색 씨도 예의상 웃음을 참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정말 황당하거나 어이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웃음거리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3일 안 새색 씨도 웃을 일. 누구라도 웃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스운 일을 의미합니다. 결혼 초기의 새색 씨도 예의상 웃음을 참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정말 황당하거나 어이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웃음거리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남의 장단에 춤춘다. 주체성 없이 남을 따라 하는 행동을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유행에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자신의 판단 없이 다수 의견에 휩쓸리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장단에 춤춘다. 주체성 없이 남을 따라 하는 행동을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유행에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자신의 판단 없이 다수 의견에 휩쓸리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장단에 춤춘다. 주체성 없이 남을 따라 하는 행동을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유행에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자신의 판단 없이 다수 의견에 휩쓸리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음을 표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 문제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음을 표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 문제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음을 표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 문제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물에 걸린 고기 신세. 완전히 꼼짝없이 붙잡혀 어쩔 수 없는 처지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상황이 정해져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나 이미 결정된 업무 배치에서 변경이 불가능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물에 걸린 고기 신세. 완전히 꼼짝없이 붙잡혀 어쩔 수 없는 처지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상황이 정해져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나 이미 결정된 업무 배치에서 변경이 불가능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물에 걸린 고기 신세. 완전히 꼼짝없이 붙잡혀 어쩔 수 없는 처지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상황이 정해져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나 이미 결정된 업무 배치에서 변경이 불가능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눈이 보배다. 뛰어난 관찰력과 기억력이 큰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업무나 학습에서 세심한 관찰과 경험 축적이 경쟁력이 되는 전문직이나 숙련 기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이 보배다. 뛰어난 관찰력과 기억력이 큰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업무나 학습에서 세심한 관찰과 경험 축적이 경쟁력이 되는 전문직이나 숙련 기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이 보배다. 뛰어난 관찰력과 기억력이 큰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업무나 학습에서 세심한 관찰과 경험 축적이 경쟁력이 되는 전문직이나 숙련 기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는 떡도 못 받아 먹는다.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놓친다는 의미입니다.
어리석어서 주어진 혜택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장학금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승진 기회가 왔는데도 준비 부족으로 날리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는 떡도 못 받아 먹는다.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놓친다는 의미입니다. 어리석어서 주어진 혜택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장학금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승진 기회가 왔는데도 준비 부족으로 날리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는 떡도 못 받아 먹는다.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놓친다는 의미입니다. 어리석어서 주어진 혜택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장학금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승진 기회가 왔는데도 준비 부족으로 날리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늘 넣고 도끼 낚는다. 적은 투자로 큰 수익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미천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소액 투자로 큰 사업 기회를 잡거나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늘 넣고 도끼 낚는다. 적은 투자로 큰 수익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미천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소액 투자로 큰 사업 기회를 잡거나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늘 넣고 도끼 낚는다. 적은 투자로 큰 수익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미천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소액 투자로 큰 사업 기회를 잡거나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수가 불붙었다. 운이 좋아서 일이 연속으로 잘 풀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업이나 개인적 일들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재수가 불붙었다. 운이 좋아서 일이 연속으로 잘 풀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업이나 개인적 일들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재수가 불붙었다. 운이 좋아서 일이 연속으로 잘 풀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업이나 개인적 일들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불에 놀란 놈이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 한 번 큰 충격을 받으면 비슷한 것만 봐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트라우마나 과도한 경계심을 나타냅니다. 실패 경험으로 인한 지나친 조심성이나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에 놀란 놈이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 한 번 큰 충격을 받으면 비슷한 것만 봐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트라우마나 과도한 경계심을 나타냅니다. 실패 경험으로 인한 지나친 조심성이나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에 놀란 놈이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 한 번 큰 충격을 받으면 비슷한 것만 봐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트라우마나 과도한 경계심을 나타냅니다. 실패 경험으로 인한 지나친 조심성이나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술은 어른 앞에서 배워야 점잖게 배운다. 중요한 기술이나 습관은 올바른 스승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배울 때의 환경이 평생 습관을 좌우합니다. 신입사원이 경험 많은 선배 밑에서 일해야 올바른 업무 자세를 익히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술은 어른 앞에서 배워야 점잖게 배운다. 중요한 기술이나 습관은 올바른 스승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배울 때의 환경이 평생 습관을 좌우합니다. 신입사원이 경험 많은 선배 밑에서 일해야 올바른 업무 자세를 익히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술은 어른 앞에서 배워야 점잖게 배운다. 중요한 기술이나 습관은 올바른 스승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배울 때의 환경이 평생 습관을 좌우합니다. 신입사원이 경험 많은 선배 밑에서 일해야 올바른 업무 자세를 익히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연새도 없고 열을 붉은 꽃 없다.
권력이나 성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흥망성쇠나 정치인의 부침, 연예인의 인기 변화처럼 모든 영광이 일시적임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쉬면 새도 없고 열을 붉은 꽃 없다. 권력이나 성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흥망성쇠나 정치인의 부침, 연예인의 인기 변화처럼 모든 영광이 일시적임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쉬면 새도 없고 열을 붉은 꽃 없다. 권력이나 성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흥망성쇠나 정치인의 부침, 연예인의 인기 변화처럼 모든 영광이 일시적임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쥐 안 잡는 고양이라.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무용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감시 역할을 하지 않는 보안 요원이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비유할 때 사용됩니다. 쥐 안 잡는 고양이라.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무용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감시 역할을 하지 않는 보안 요원이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비유할 때 사용됩니다. 쥐 안 잡는 고양이라.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무용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감시 역할을 하지 않는 보안 요원이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비유할 때 사용됩니다.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 외모와 옷차림이 사람의 첫인상과 대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의복이 사회적 신뢰도를 좌우한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면접이나 비즈니스 미팅에서 복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개인 브랜딩에서 외적 이미지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 외모와 옷차림이 사람의 첫인상과 대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의복이 사회적 신뢰도를 좌우한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면접이나 비즈니스 미팅에서 복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개인 브랜딩에서 외적 이미지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 외모와 옷차림이 사람의 첫인상과 대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의복이 사회적 신뢰도를 좌우한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면접이나 비즈니스 미팅에서 복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개인 브랜딩에서 외적 이미지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 술 석 잔 말고 생전에 한 잔 술이 달다. 죽은 후의 제사보다 살아있을 때 작은 정성이 더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작은 배려가 미래의 큰 예우보다 가치 있음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사후 술 석 잔 말고 생전에 한 잔 술이 달다. 죽은 후의 제사보다 살아있을 때 작은 정성이 더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작은 배려가 미래의 큰 예우보다 가치 있음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사후 술 석 잔 말고 생전에 한 잔 술이 달다. 죽은 후의 제사보다 살아있을 때 작은 정성이 더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작은 배려가 미래의 큰 예우보다 가치 있음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다. 필요한 말은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의견 제시의 중요성이나 연인 관계에서 솔직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다. 필요한 말은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의견 제시의 중요성이나 연인 관계에서 솔직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다. 필요한 말은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의견 제시의 중요성이나 연인 관계에서 솔직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잠잠할 적 없다. 자식이 많거나 관리할 일이 많으면 항상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때의 어려움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잠잠할 적 없다. 자식이 많거나 관리할 일이 많으면 항상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때의 어려움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잠잠할 적 없다. 자식이 많거나 관리할 일이 많으면 항상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때의 어려움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얼어 죽고 되어 죽는다. 연이어 어려운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속된 불운이나 디딜레마 상황을 표현합니다. 경기 침체 중 사업 운영의 어려움이나 개인적으로 연달아 겪는 시련을 토로할 때 사용됩니다. 얼어 죽고 되어 죽는다. 연이어 어려운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속된 불운이나 디딜레마 상황을 표현합니다. 경기 침체 중 사업 운영의 어려움이나 개인적으로 연달아 겪는 시련을 토로할 때 사용됩니다. 얼어 죽고 되어 죽는다. 연이어 어려운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속된 불운이나 디딜레마 상황을 표현합니다. 경기 침체 중 사업 운영의 어려움이나 개인적으로 연달아 겪는 시련을 토로할 때 사용됩니다. 작은 고추가 더 맵다. 체구가 작은 사람이 오히려 더 능력 있고 야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모나 크기로 실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신체 조건과 관계없이 업무 능력이나 리더십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작은 고추가 더 맵다. 체구가 작은 사람이 오히려 더 능력 있고 야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모나 크기로 실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신체 조건과 관계없이 업무 능력이나 리더십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작은 고추가 더 맵다. 체구가 작은 사람이 오히려 더 능력 있고 야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모나 크기로 실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신체 조건과 관계없이 업무 능력이나 리더십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술 받아주고 뺨 맞는다. 선의로 베푼 도움에 오히려 해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친절히 배은 망덕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뜻합니다. 어려운 친구를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뒤에서 험담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술 받아주고 뺨 맞는다. 선의로 베푼 도움에 오히려 해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친절히 배은 망덕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뜻합니다. 어려운 친구를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뒤에서 험담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술 받아주고 뺨 맞는다. 선의로 베푼 도움에 오히려 해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친절히 배은 망덕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뜻합니다. 어려운 친구를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뒤에서 험담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보고 반찬 가게 지키라는 격.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유혹에 약한 사람에게 통제가 필요한 업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금전 관리가 서투른 사람에게 회계를 맡기거나 비밀 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기밀 사항을 알리는 상황에서 주의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보고 반찬 가게 지키라는 격.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유혹에 약한 사람에게 통제가 필요한 업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금전 관리가 서투른 사람에게 회계를 맡기거나 비밀 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기밀 사항을 알리는 상황에서 주의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보고 반찬 가게 지키라는 격.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유혹에 약한 사람에게 통제가 필요한 업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금전 관리가 서투른 사람에게 회계를 맡기거나 비밀 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기밀 사항을 알리는 상황에서 주의할 수 있습니다.
받아 놓은 답상. 이미 확정되어 변할 가능성이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답상이 차려져 있으니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합격이 거의 확실한 시험이나 성사가 기정사실인 계약, 승진이 확실시되는 상황 등에서 안정감을 표현할 때 활용됩니다. 받아 놓은 답상. 이미 확정되어 변할 가능성이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답상이 차려져 있으니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합격이 거의 확실한 시험이나 성사가 기정사실인 계약, 승진이 확실시되는 상황 등에서 안정감을 표현할 때 활용됩니다. 받아 놓은 답상. 이미 확정되어 변할 가능성이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답상이 차려져 있으니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합격이 거의 확실한 시험이나 성사가 기정사실인 계약, 승진이 확실시되는 상황 등에서 안정감을 표현할 때 활용됩니다. 초년고생은 만년복이라. 젊어서 겪는 시련과 노력이 훗날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의 경험이 인생의 자산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신입사원 시절 야근과 업무 부담을 견뎌내거나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초년고생은 만년복이라. 젊어서 겪는 시련과 노력이 훗날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의 경험이 인생의 자산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신입사원 시절 야근과 업무 부담을 견뎌내거나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초년고생은 만년복이라. 젊어서 겪는 시련과 노력이 훗날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의 경험이 인생의 자산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신입사원 시절 야근과 업무 부담을 견뎌내거나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없는 꼬리를 흔들까?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물질적 기반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꼬리가 없으면 흔들 수 없다는 비유에서 나왔습니다. 창업이나 투자 계획을 세웠지만 자본이 부족한 상황,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 자금이 없을 때 현실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활용됩니다. 없는 꼬리를 흔들까?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물질적 기반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꼬리가 없으면 흔들 수 없다는 비유에서 나왔습니다. 창업이나 투자 계획을 세웠지만 자본이 부족한 상황,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 자금이 없을 때 현실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활용됩니다. 없는 꼬리를 흔들까?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물질적 기반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꼬리가 없으면 흔들 수 없다는 비유에서 나왔습니다. 창업이나 투자 계획을 세웠지만 자본이 부족한 상황,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 자금이 없을 때 현실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활용됩니다. 왼손뼉이 옳지 못한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으며 협력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방적인 노력보다는 상호 호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왼손뼉이 옳지 못한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으며 협력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방적인 노력보다는 상호 호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왼손뼉이 옳지 못한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으며 협력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방적인 노력보다는 상호 호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더위 먹은 소달만 보아도 헐떡인다. 한 번 크게 당한 사람이 비슷한 상황만 봐도 과도하게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투자 실패 후 모든 투자를 꺼리거나 연애 상처 후 만남을 피할 때 활용됩니다. 더위 먹은 소달만 보아도 헐떡인다.
한 번 크게 당한 사람이 비슷한 상황만 봐도 과도하게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투자 실패 후 모든 투자를 꺼리거나 연애 상처 후 만남을 피할 때 활용됩니다. 더위 먹은 소달만 보아도 헐떡인다. 한 번 크게 당한 사람이 비슷한 상황만 봐도 과도하게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투자 실패 후 모든 투자를 꺼리거나 연애 상처 후 만남을 피할 때 활용됩니다. 절에 가면 죽노릇하고 싶다. 주관 없이 남의 행동을 무작정 따라하려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판단력 없이 환경에 휩쓸려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절에 가면 죽노릇하고 싶다. 주관 없이 남의 행동을 무작정 따라하려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판단력 없이 환경에 휩쓸려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절에 가면 죽노릇하고 싶다. 주관 없이 남의 행동을 무작정 따라하려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판단력 없이 환경에 휩쓸려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나이가 원수. 나이가 들어 의욕은 있지만 체력이나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중장년층이 젊은 시절의 꿈을 다시 추진하려 할 때 느끼는 한계를 표현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이나 늦은 나이의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나이가 원수. 나이가 들어 의욕은 있지만 체력이나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중장년층이 젊은 시절의 꿈을 다시 추진하려 할 때 느끼는 한계를 표현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이나 늦은 나이의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나이가 원수. 나이가 들어 의욕은 있지만 체력이나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중장년층이 젊은 시절의 꿈을 다시 추진하려 할 때 느끼는 한계를 표현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이나 늦은 나이의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비는 놈한테 져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부하 직원이나 실수를 솔직히 시인하는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는 놈한테 져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부하 직원이나 실수를 솔직히 시인하는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는 놈한테 져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부하 직원이나 실수를 솔직히 시인하는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므로 미루지 말고 부지런히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목표 달성이나 중요한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을 때,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므로 미루지 말고 부지런히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목표 달성이나 중요한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을 때,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므로 미루지 말고 부지런히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목표 달성이나 중요한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을 때,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 아무리 작은 것도 꾸준히 모으면 큰 성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적은 노력의 누적 효과를 강조합니다. 소액 저축이나 투자, 매일 조금씩 하는 학습이나 운동, 작은 개선 사항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드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 아무리 작은 것도 꾸준히 모으면 큰 성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적은 노력의 누적 효과를 강조합니다. 소액 저축이나 투자, 매일 조금씩 하는 학습이나 운동, 작은 개선 사항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드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 아무리 작은 것도 꾸준히 모으면 큰 성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적은 노력의 누적 효과를 강조합니다. 소액 저축이나 투자, 매일 조금씩 하는 학습이나 운동, 작은 개선 사항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드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누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변명거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책임 회피나 변명을 일삼는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누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변명거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책임 회피나 변명을 일삼는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누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변명거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책임 회피나 변명을 일삼는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상대방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나 비즈니스에서 먼저 투자하고 배려해야 함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상대방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나 비즈니스에서 먼저 투자하고 배려해야 함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상대방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나 비즈니스에서 먼저 투자하고 배려해야 함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사랑은 내리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반대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세대 간 사랑의 차이를 이해할 때나 조직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반대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세대 간 사랑의 차이를 이해할 때나 조직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반대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세대 간 사랑의 차이를 이해할 때나 조직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 남을 해치려다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악의적 루머나 모함이 오히려 본인에게 돌아오는 경우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 남을 해치려다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악의적 루머나 모함이 오히려 본인에게 돌아오는 경우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 남을 해치려다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악의적 루머나 모함이 오히려 본인에게 돌아오는 경우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 부귀영화나 좋은 시절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공했을 때 겸손함을 잃지 않거나 어려운 시기를 견딜 때 위로의 말로 사용됩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 부귀영화나 좋은 시절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공했을 때 겸손함을 잃지 않거나 어려운 시기를 견딜 때 위로의 말로 사용됩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 부귀영화나 좋은 시절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공했을 때 겸손함을 잃지 않거나 어려운 시기를 견딜 때 위로의 말로 사용됩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상하관계에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이 자연스럽다는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부모와 자식,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서 감정의 흐름을 이해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상하관계에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이 자연스럽다는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부모와 자식,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서 감정의 흐름을 이해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상하관계에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이 자연스럽다는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부모와 자식,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서 감정의 흐름을 이해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다. 얼굴이 복스럽고 믿음직하게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가문을 이끌 며느리의 이상적 외모를 표현했습니다. 안정적이고 든든한 인상을 주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칭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다. 얼굴이 복스럽고 믿음직하게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가문을 이끌 며느리의 이상적 외모를 표현했습니다. 안정적이고 든든한 인상을 주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칭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다. 얼굴이 복스럽고 믿음직하게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가문을 이끌 며느리의 이상적 외모를 표현했습니다. 안정적이고 든든한 인상을 주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칭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가장 못한 사람이 전체 집단의 체면을 깎아내린다는 의미입니다. 한 명의 실력 부족이나 실수로 인해 팀 전체가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젝트 팀에서 한 사람의 준비 부족으로 전체 발표가 실패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가장 못한 사람이 전체 집단의 체면을 깎아내린다는 의미입니다. 한 명의 실력 부족이나 실수로 인해 팀 전체가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젝트 팀에서 한 사람의 준비 부족으로 전체 발표가 실패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가장 못한 사람이 전체 집단의 체면을 깎아내린다는 의미입니다. 한 명의 실력 부족이나 실수로 인해 팀 전체가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젝트 팀에서 한 사람의 준비 부족으로 전체 발표가 실패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굴에 든 뱀 길이를 알 수 없다. 숨겨진 실력이나 능력은 겉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뱀이 굴 속에 숨어 있으면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숨은 재능이나 잠재력을 평가할 때 신중함이 필요함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굴에 든 뱀 길이를 알 수 없다. 숨겨진 실력이나 능력은 겉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뱀이 굴 속에 숨어 있으면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숨은 재능이나 잠재력을 평가할 때 신중함이 필요함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굴에 든 뱀 길이를 알 수 없다. 숨겨진 실력이나 능력은 겉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뱀이 굴 속에 숨어 있으면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숨은 재능이나 잠재력을 평가할 때 신중함이 필요함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말 갈 때 소간다. 잘못된 곳으로 향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의 주제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말 갈 때 소간다. 잘못된 곳으로 향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의 주제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말 갈 때 소간다. 잘못된 곳으로 향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의 주제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제사보다 잿밥에 정신이 있다. 본래 목적보다 부수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업무 성과보다 회식이나 복리후생에만 신경 쓰는 직장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사보다 잿밥에 정신이 있다. 본래 목적보다 부수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업무 성과보다 회식이나 복리후생에만 신경 쓰는 직장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사보다 잿밥에 정신이 있다. 본래 목적보다 부수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업무 성과보다 회식이나 복리후생에만 신경 쓰는 직장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 되는 놈은 두부에도 뼈라. 운이 없는 사람은 쉬운 일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계속되는 불운을 비관적으로 표현합니다. 연속으로 작은 실수나 불운이 겹치는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놈은 두부에도 뼈라. 운이 없는 사람은 쉬운 일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계속되는 불운을 비관적으로 표현합니다. 연속으로 작은 실수나 불운이 겹치는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놈은 두부에도 뼈라. 운이 없는 사람은 쉬운 일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계속되는 불운을 비관적으로 표현합니다. 연속으로 작은 실수나 불운이 겹치는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쥐 뜯어먹은 것 같다. 가장자리가 고르지 않고 지저분한 모양을 의미합니다. 문서 편집이 깔끔하지 않거나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할 때처럼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쥐 뜯어먹은 것 같다. 가장자리가 고르지 않고 지저분한 모양을 의미합니다. 문서 편집이 깔끔하지 않거나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할 때처럼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쥐 뜯어먹은 것 같다. 가장자리가 고르지 않고 지저분한 모양을 의미합니다. 문서 편집이 깔끔하지 않거나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할 때처럼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담벼락을 문이라고 내민다. 명백한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거나 억지 주장을 펼치는 행동입니다. 정치나 비즈니스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벼락을 문이라고 내민다. 명백한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거나 억지 주장을 펼치는 행동입니다. 정치나 비즈니스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벼락을 문이라고 내민다. 명백한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거나 억지 주장을 펼치는 행동입니다. 정치나 비즈니스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운이 세면 소가 왕 노릇할까? 힘이나 능력만으로는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지혜와 인품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업무 능력은 뛰어나지만 소통 능력이 부족한 관리자를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운이 세면 소가 왕 노릇할까? 힘이나 능력만으로는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지혜와 인품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업무 능력은 뛰어나지만 소통 능력이 부족한 관리자를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운이 세면 소가 왕 노릇할까? 힘이나 능력만으로는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지혜와 인품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업무 능력은 뛰어나지만 소통 능력이 부족한 관리자를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준다. 문제를 일으킨 후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이 야기한 문제의 해결사로 나서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병 주고 약 준다. 문제를 일으킨 후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이 야기한 문제의 해결사로 나서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병 주고 약 준다. 문제를 일으킨 후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이 야기한 문제의 해결사로 나서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상가집게.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비도덕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남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비판할 때나 윤리적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집게.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비도덕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남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비판할 때나 윤리적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집게.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비도덕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남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비판할 때나 윤리적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끼 등에 칼날을 붙인다.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결합하려는 헛된 시도를 의미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무리하게 연결하면 실패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팀으로 구성하거나 호환되지 않는 시스템을 통합하려 할 때의 무모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끼 등에 칼날을 붙인다.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결합하려는 헛된 시도를 의미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무리하게 연결하면 실패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팀으로 구성하거나 호환되지 않는 시스템을 통합하려 할 때의 무모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끼 등에 칼날을 붙인다.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결합하려는 헛된 시도를 의미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무리하게 연결하면 실패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팀으로 구성하거나 호환되지 않는 시스템을 통합하려 할 때의 무모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서 자란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점진적 발전 과정을 나타냅니다. 소개팅이나 만남 초기에 성급한 판단보다 시간을 두고 감정을 키워나가는 연애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서 자란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점진적 발전 과정을 나타냅니다. 소개팅이나 만남 초기에 성급한 판단보다 시간을 두고 감정을 키워나가는 연애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서 자란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점진적 발전 과정을 나타냅니다. 소개팅이나 만남 초기에 성급한 판단보다 시간을 두고 감정을 키워나가는 연애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재주 사람마다 하나씩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유한 재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긍정하는 관점입니다. 진로 고민이나 자신감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거나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며 각자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격려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재주 사람마다 하나씩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유한 재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긍정하는 관점입니다. 진로 고민이나 자신감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거나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며 각자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격려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재주 사람마다 하나씩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유한 재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긍정하는 관점입니다. 진로 고민이나 자신감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거나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며 각자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격려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은 고인 놈이 춤을 추면 칼 쓴 놈도 춤을 춘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따라 하다가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SNS에서 무리한 트렌드를 따라하며 민망한 상황이 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은 고인 놈이 춤을 추면 칼 쓴 놈도 춤을 춘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따라 하다가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SNS에서 무리한 트렌드를 따라하며 민망한 상황이 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은 고인 놈이 춤을 추면 칼 쓴 놈도 춤을 춘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따라 하다가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SNS에서 무리한 트렌드를 따라하며 민망한 상황이 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미줄에 목을 맨다. 터무니없는 일로 억울하고 원통함을 당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사소한 실수로 과도한 처벌을 받거나 억울한 누명을 쓸 때 그 심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미줄에 목을 맨다. 터무니없는 일로 억울하고 원통함을 당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사소한 실수로 과도한 처벌을 받거나 억울한 누명을 쓸 때 그 심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미줄에 목을 맨다. 터무니없는 일로 억울하고 원통함을 당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사소한 실수로 과도한 처벌을 받거나 억울한 누명을 쓸 때 그 심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치가 참새 방앗간 찾기. 눈치가 매우 빠르고 기민하다는 의미입니다. 먹이를 찾아 빠르게 움직이는 참새처럼 상황 판단이 신속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거나 기회를 민첩하게 포착하는 능력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치가 참새 방앗간 찾기. 눈치가 매우 빠르고 기민하다는 의미입니다. 먹이를 찾아 빠르게 움직이는 참새처럼 상황 판단이 신속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거나 기회를 민첩하게 포착하는 능력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치가 참새 방앗간 찾기. 눈치가 매우 빠르고 기민하다는 의미입니다. 먹이를 찾아 빠르게 움직이는 참새처럼 상황 판단이 신속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거나 기회를 민첩하게 포착하는 능력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 남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악의적인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입니다. 동료를 모함하다가 신뢰를 잃거나 경쟁업체를 헐뜯다가 자사 이미지가 손상되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 남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악의적인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입니다. 동료를 모함하다가 신뢰를 잃거나 경쟁업체를 헐뜯다가 자사 이미지가 손상되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 남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악의적인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입니다. 동료를 모함하다가 신뢰를 잃거나 경쟁업체를 헐뜯다가 자사 이미지가 손상되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람은 작게 낳아서 크게 길러야 한다. 타고난 능력보다 후천적 교육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인재 육성 계획을 세울 때 체계적인 교육 투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작게 낳아서 크게 길러야 한다. 타고난 능력보다 후천적 교육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인재 육성 계획을 세울 때 체계적인 교육 투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작게 낳아서 크게 길러야 한다. 타고난 능력보다 후천적 교육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인재 육성 계획을 세울 때 체계적인 교육 투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